정부 정책을 봤을 때 부동산 가격을 우상향하는 평균적으로 잡아주는 것, 수요와 공급 정책입니다. 수요를 조절하거나 공급을 조절하는 정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충민입니다. 오랜만에 유튜브로 인사를 드립니다. 부동산 관련된 여러 가지 소식들로 앞으로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부동산 대전망을 5가지 이슈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 이슈를 말씀드리면 지금 굉장히 분양 물량이나 입주 물량이 현저히 줄어든다, 공급이 줄어든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는데요. 분양 물량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지금 26만 호 정도 분양을 하게 되는데 전국 5년 평균치를 따져봤을 때 약 25% 정도 감소한 물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지금 분양 물량이 감소하고 입주 물량이 감소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해서 시장 참여자들이 그렇게 원하는, 수요자들이 원하는 물량을 시장에서 공급을 못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상승할 수 있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은 수요자들이 그만큼 비싼 가격을 주고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굉장히 상승을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두 번째 이슈는 금리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부 정책을 봤을 때 부동산 가격을 우상향하는 평균적으로 잡아주는 것,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는데 가장 쉬운 정책들이 수요와 공급 정책입니다. 수요를 조절하거나 공급을 조절하는 정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수요와 공급 정책으로 열기를 식히거나 불을 지피거나 할 수 없다면 세 번째 정책으로는 세제 혜택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한참 과열됐을 때, 전 정부 때 주택 투기과열지구는 1가구 2주택은 취득세를 8%, 1가구 3주택은 취득세를 12%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세제 혜택으로 수요를 억누르는 정책을 펼쳤었는데, 이런 정책들로 인해서 수요를 조절하고 공급을 조절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세제 정책까지 했는데도 실질적으로 수요와 공급을 정부가 의도하는 대로 잡히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마지막으로 쓰는 정책이 바로 금리 정책입니다. 금리 정책 같은 경우에는 시장 참여자들의 부담으로 바로 오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한다라고 하면은 바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정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하지만 코로나 시국을 지나면서 저금리가 굉장히 보편화돼 있었는데 해외 가치가 떨어지고 통화량이 급격히 늘면서 세계적으로 모든 자산이 버블이 형성이 되고 물가가 상승을 함으로써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굉장히 많이 빠른 속도로 상승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미국 금리만큼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우리나라만의 특수성, 가계부채가 2,000조 가까이 되는 이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금리를 미국만큼 올리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 1월 달에 3.5%로 인상을 마지막으로 하고 올해는 동결을 1년 동안 해서 지금도 3.5%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준에서 파월 의장이 하반기 정도에는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고용지표가 좋아지고 또 물가가 예상대로 2%대로 안착을 할 수 있다. 물가 상승률이. 그래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 2차례에서 3차례 정도 인하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만약에 하반기에 금리가 인하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는 더 빠르게 내릴 수밖에 없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슈 첫 번째 말씀드린 입주 물량 감소, 분양 물량 감소에 이어서 금리까지 인하가 된다라고 하면은 부동산 시장은 상승의 견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슈를 말씀을 드리면 재개발 재건축 시장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현 정권에서, 윤석열 정권에서 원희룡 국토부교통부 장관이 지금까지 재개발 재건축에 좀 많이 소극적이었다. 그래서 서울시 오세훈 시장과는 약간 대립이 됐었죠. 안전진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대립이 됐었는데 이번에 박상우 장관으로 내정이 됨으로써 좀 더 적극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빨리 진행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시간이 늦어지면 조합원들의 비용 부담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속도가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 속도가 지금까지는 흐지부지하거나 길어졌었는데 앞으로는 조금 더 신속하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같이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는 입장에서 시간이 길어질수록 조합과 시공사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은 주택 공급에도 굉장히 차질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주택 공급과 그 다음에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시공사와 조합 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지 않나, 그런 기대감을 반영하는 그런 임명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슈를 말씀을 드리면 지방선거를 볼 수 있습니다.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항상 민심을 잡기 위해서 선거를 앞에 놓고 굉장히 많은 공수표를 남발을 하는데요. 공수표 남발을 하면 표가 민심을 많이 반영이 됩니다. 지방선거에는 재개발에 대한 속도를 빨리 추진하는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한다든가 세제 혜택을 준다든가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를 굉장히 부각을 시킨다든가 이런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될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가 1가구 2주택, 1가구 3주택이 취득세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부동산 거래량이 줄어든 만큼 지방재정에 굉장히 타격을 많이 입히고 있습니다. 지방선거인 만큼 취득세는 지방세로서 지방재정의 약 60%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지방선거인 만큼 이런 세제 혜택을 좀 축소를 해서 거래를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이번에 지방재정의 부담을 좀 줄이는 그런 이슈들로 민심을 얻고자 하는 그런 후보자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이제 부동산 시장의 전망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지금까지 이슈를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혼돈의 시간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많이 과거에 코로나 시절에 저금리로 인해서 유동성의 확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주택 가격에 많이 상승을 해서 하락폭이 굉장히 클 것이다라는 전문가들도 많고, 그 다음에 아니다, 원자재 가격이 너무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도 토지값과 자재값이 상승을 해서 공급 물량이 줄고 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또 상승을 할 것이다, 상승폭이 또 클 것이다,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는데요. 제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는 지금 처음 촬영을 하지만 제가 2013년도부터 방송을 했고, 그 다음에 2017년도에 멈췄다가 부동산 시장에 떠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항상 부동산에서 공급자 위주로 시장에 참여를 하고 있었고요. 여러 가지 공부와 경험으로 비춰봤을 때 상반기에는 부동산 시장이 좀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이다. 4월 10날 선거 전까지는 아직 금리도 인하가 안 됐고 분양 물량이 줄어들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좀 혼란스러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하반기에는 여러 가지 좋은 부동산 시장에 좋은 영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뭐 금리 인하라든가 아니면은 뭐 물량 감소, 분양 물량이나 입주 물량 감소, 또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사업 속도가 좀 빠르게 진행될 거라는 그런 이슈,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상승폭으로 전환을 하거나 아니면은 미리 상승을 해서 상승폭을 좀 키워나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시장 참여를 하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럼 언제쯤 참여를 하는 게 좋냐, 어떤 것들이 좋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게 2023년도에는 빌라 전세 사기가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었습니다. 굉장히 피해자들도 많고 이런 매스컴에서 다룬 피해자들에 대한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그런 인터뷰도 저도 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빌라에 대한 다세대 주택 빌라에 대한 그런 거부 반응이 있습니다. 정말 작정하고 사기를 많이 치긴 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부 반응이 있어서 오히려 빌라에 대한 전세 수요는 많이 줄어든 반면에 그 빌라 전세 수요나 이런 많은 소형주택 수요들이 소형 아파트로 많이 진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소형 아파트에
다세대에 대한 몸값은 날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또 1인 가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소형 아파트는 1인 가구나 다세대 주택, 빌라에 대한 소유자층이 소형 아파트로 많이 몰린 쏠림 현상이 있기 때문에 소형 아파트의 가격은 많이 상승을 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상승을 할 것이고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첫 방송을 하면서 유튜브를 찍으면서 굉장히 많이 떨립니다. 오래간만에 카메라 앞에 이렇게 앉아서 아니면 서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떨리지만 그래도 자신감을 갖고 또 과거를 회상하고 앞으로 공부도 열심히 해가지고 대부분 부동산은 우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꼭 구매자가 아니라 뭐 가수요가 아니더라도 잠재적으로는 충분히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만들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또 부동산 시장뿐만이 아니라 경제 상황이나 여러 가지 이슈로 앞으로 열심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이충민의 부말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